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파이팅 넘칩니다. 자체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저희 음향 감독 쓸 돈이 없어가지고 1인 몇 억씩 하는 지금. 왜 내가 부끄러워? 아니 찌라시 담당님이. 네, 근데 이게 참 보이는 이거 하면은 네. 정말 더 인기가 높아질 것 같은 오늘 저희 찌라시맨이 찌라시가 없나? 찌라시 대신 음향을 맡으셨는데 페이드아웃을 위해서 바쁘다 내가. 네. 녹음 스마트폰을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살이 엄청 빠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영화? 소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한 가운데죠. 너무 눅눅하고 꿀꿀하고 정말 하늘이 정말 구멍이 뚫렸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스콜이야 스콜. 네. 스콜 현상. 집중성호. 집중. 비가 돌아다녀. 부산도 갔다가 막 대전도 갔다가. 이번 부산역 참사는 정말 서울도 갔다가 막. 삼가 애도를 표하고요.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장마가 딱. 지하도 이런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도시의 시설들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빗길에. 옛날엔 저도 그런데 막 걸어가고 그랬거든요. 허리에 차도. 근데 이제는 너무 이 스콜형이니까.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7년 6월 2일. 6월 2일 개봉이었군요. 6월. 미안해요. 노안이 와서 2017년 8월 2일입니다. 8월 1일. 육자하고 팔자가 헷갈렸어. 어머, 슬프다. 우리 딱 3년 전이네.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네, 8월 8월 1일이니까. 네. 네. 저희가 초입에 지금 꼼꼼이께서 틀어준 그 노래, 네. 그 노래가 바로 이 영화가 시작할 때 막 흘러나오는 그죠. 노래. 정말 그 택시에서 송강호 씨가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흥겹게 부르시는 단발머리. 네. 조용필의 단발머리. 시대의 명곡이죠. 네. 왜 단발머리를 선택했을까요? 전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조용필이었을까? 뭐가? 그 80년. 아니 그땐 투블럭 이런 게 없었잖아. 80년 단발머리라고 그때가 해야지. 가장 그게 유행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좀 흥겹게 가고 막 그냥 가벼운 평범함에. 그렇지. 나중에 일어나는 비극과 이제 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울한 음악을 틀 수는 없었지. 그걸 좀 잘 살려고 있잖아. 앞에 뭔가 이렇게 평범한 이별이래 뭐 이런 거 틀 수 없잖아. 평범한 소시민의 이제는 느낌으로. 다시 올 수 없는 어제 노래방 그대의 슬픈 아니 못 가서 그러세요. 못 가서 요즘.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신나는 거 가야지. 음을 개곡을 하나 개살을 하나 개곡? 개곡이가 개살을 하나. 계곡이 여름엔 계곡이죠. 그 개곡이 말고 네. 동물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여름엔 계곡. 벨리 말이야 벨리. 개곡. 아유 귀도 이상하고 다들 왜 이래요? 노안 옆에 난청. 자 소개합시다. 아직도 소개 안 했어요. 소개도 안 하고. 노안 옆에 난청. 자 먼저 하세요. 노안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정했어. 스스로 인정. 꿈을 꾸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을 자는 것이다. 꿈을 꾸고 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영업입니다. 언제까지 갈 거야? 그 글쎄요. 컨셉. 그러니까. 우리 좀 바꿔야 되나? 어렵긴 어려운데. 책도 좋아하지만 빗소리도 좋아하는. 왜 이러세요 무섭게. 비싸? 소름 끼쳤어. 책사입니다. 책도 좋아하지. 빨리 넘어가자. 남양 특집입니까?
여름에. 갑자기 네 낭만적인데요. 네 빗소리도 좋아하고 곡소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지만 네 돈을 제일 좋아. 그 농담입니다. 신여성입니다. 광주 5.18 저희는 이제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이란 말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40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거죠. 네. 기념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그런 생각하고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추모하고 뭔가 기념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40주년으로 저희 특집 영화 시리즈를 마련했는데 첫 회에 저희가 김군을 선택했죠. 네.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김군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꼭 보시도록 추천드리고 싶고요.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희생과 노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다큐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소개도 해야죠. 박하사탕. 박하사탕. 그렇죠. 네. 뭐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이창동 감독님의 박하사탕을 했었고 네. 발음 좀 정확히. 네, 요즘 해주시고요. 발음이 세나 봐. 자, 오늘은 정말 천만 관객을 넘어선 정말 그 시대극이었지만 천만 관객을 동원 천만 관객의 심금을 울렸던 바로 2017년 개봉했던 영화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를 하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희 음향 감독님은 다음 업무를 준비하시고 뭔가 바쁘십니다. 큐시트 작성 중에 아주 고개를 못 들고 아니 내가 없으면 녹음을 못 한단 말이야. 빨리 하세요. 수첩에 막 메모를 자, 저는 정말 이래서 흥행을 했구나. 그쵸? 제대로 된 잘 짜여진 심파.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심파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잘 울리는. 그 예전에 뭐 어려운 소재인데도 맞아요. 심파 이상에 잘 울렸던 게 저는 I Can Speak. 맞아. 근데 이 I Can Speak가 좋아. 같은 해였어요. 이거랑.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17년도였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됐구나. I Can Speak도 2017년도. 이 영화도 2017년도. 오래됐네요. 8월이고 그 영화는 2017년도 초반 아닌가요? 9월. 어머. 제가 압니다. 2017년도 9월 말. 근데 이제 어쨌든 무거운 소재일 수 있고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두 영화가 비슷한 점이 저한테는 그런 소재를 또 유머와 위트와 그러면서도 되게 또 눈물 감동도 주잖아요. 이게 더 이렇게 더 대중적으로 올 수 있는 좀 비슷한 감동으로 느껴졌어요. 참 그 장훈 감독만의 표현법이 있는 것 같은 게 네. 그 굉장히 작은 것들인데 그 이 감독이 그 시각 미술이잖아요.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영화 장면 전공이? 들을 보면 굉장히 그 되게 네. 작은 것들인데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먹밥이라든지 그 씬들이 고급 맞아 그런 거 안 놓치는 주먹밥 거. 씬, 그다음에 뭐 번호판 씬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뇌리에 딱 각인되도록 찍고 네. 굉장히 계산된 이미지로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공수부대 그 하늘에서 누가 기관총을 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광주 상공의 날은 헬리콥터 씬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막 그 밑에 무슨 동방생명 옛날에 80년대 때 보험회사 이름 막 이런 간판들 빌딩 아래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진실로 막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그 상공위를 나르는 그 헬리콥터 씬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씬인데 얘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감독이 참 디테일하면 이미지로 저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인쇄소 이름이 금난 인쇄. 그런 거. 그쵸. 아주 디테일한 거, 작은 거. 저는 그 순천 터미널 옆에 쌍쌍 서점이었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하나. 되게 하나 디테일한데 이름들이 기억이 나와.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사입니다. 네, 그래서 장훈 감독은 영화를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네, 2008년도에 데뷔했는데요. 영화는 영화다. 영화는 영화다.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의형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예. 의형제. 남북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첩보 원들끼리 네네. 예. 그
싸웠던 영화. 그러니까 아주 대중 영화 그냥 매끈하게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꽤 그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해서 꽤 유명한 어떤 영화, 특히 그 이재훈이라는 배우를 발굴했던 영화, 2011년도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네, 해물파전 이후에 고지전으로 또 굉장히 고기전도 네. 감자전. 그다음에 시네노트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웹툰 영화인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저도 못 봤는데 하나의 웹툰이 여러 개의 결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감독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 이재용 감독, 강영철 감독, 그다음에 장훈 감독 3명이 그 디렉터를 했고요. 하정우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역할을 한 배우 출연을 한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이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5편 정도의 장편 영화를 한 뭐 4, 5년 빠르면 뭐 1, 2년 만에 만든 것도 있는데, 뭐 시네노트는 뭐 짧은 작품이니까 그렇게 좀 빨리 만든 것 같고요. 뭐 한 2, 3년에서 4, 5년 사이에 한 편씩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택시 운전사가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영화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작품이 아직 없는. 네네. 아직 네네. 택시 운전사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2년 안에 나오겠네요. 4, 5년. 네. 택시 운전사는 네. 이 영화는 사실은 뭐 영화긴 하지만은 실제 인물이 좀 등장하고 있는, 그죠? 네. 독일인 기자, 힌치페터라는 독일인 기자가 광주를 기록했던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당시 그 기자를 도왔던 택시 운전사들의 어쨌든 값진 희생을 이제 스토리화했던 픽션이죠. 사실 영화가 개봉되고 난 후로 이게 밝혀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쵸. 그 독일 기자뿐만 아니라 그 택시 운전사였던 김사복 거기 무슨 이름으로 나오죠? 원래는 만섭인가? 만섭. 김만섭으로 네, 나오는데 나중에 그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김사복이라는 가명을 줬다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왜냐면 못 찾아서 그렇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분의 큰아들이 나와서 이분 아마도 우리 아버지 같다라고 증언을 하셔서 그게 확실한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명이 아니라 실제 이름이 네, 실제 사복이 맞았고, 예, 아들 이름이 이제 김승필. 그 장롱 속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네네네. 보내서 이제 힌츠페터의 부인이 확인하고, 네. 와이프가 확인한 다음에 맞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밝혀진 게 2017년 18 그때 몇 달 뒤 영화 나오고 몇 달 뒤에. 영화 나오고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그게 게 극적인 거죠. 그 김승필 승필, 선생님이 아들. 네, 선생님이 본인 아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본인 아버지 성함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아, 뭐지? 그걸 보고 나서 그런 네, 거예요? 보고 나서. 알고 본 게 아니고. 그리고 예. 바로 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아버지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영화로 이제 부활시켜 주셔서 뭐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그게 화제가 올렸는데 됐던 거예요. 초반에는 누리꾼들이 여기에 악플들을 달았습니다. 맞아.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그 김만섭 만섭이 실제 이름이고 택시기사한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딸이잖아요. 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이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냐 이렇게 막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들도 나오고 이제 뭐 힌츠페터의 그런 와이프들의 증언도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맞아. 당시 이제 영화에서는 광주로 내려갔던 기자가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명이 내려갔었죠. 녹음 담당자. 녹음 담당 기자가 오늘 같이 준비들을 내려가- 아주 많이 해왔네. 내려가서 오랜만에. 본인이 안 하신 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 막 대본이 많아. 뒤에 얘기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닝 루머라는 녹음 담당자는 살아 계신 거죠. 네, 생존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이제 명이 같이 간 거야? 같이 간 거예요. 그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그렇구나. 거죠. 네, 이게 네. 같이 간 원인도 있는데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이제 영상을 찍는 기계가 녹음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녹음이 안 그렇지. 되어서 네. 그 녹음 담당하는 기자가 있고 제가 이렇게
발짓해도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녹음 담당 우리만 보죠. 예, 찍는 사람이 있고 거기를 이제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는 그 녹음 전담 기자가 또 있다고 네. 합니다. 네네네. 영상 찍는 기자가 있고 네네네. 녹음만 녹음만 담당하는 네. 담당하는 이제 기자가 녹음을 원래 두 번 세- 얘기한 어. 거고. 아니면 현장 동시 녹음이 어려우니까 아. 소리가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지. 셋이 택시 기사까지 셋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증언이 됐던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이고 딸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붙여진 스토리였던 거. 네. 근데 딸도 근데? 있다고 합니다. 예, 딸도 나와서 나중에 트위터로 또 감사 인사도 하고 그 트위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아이고 참 대단한 인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김사복이라는 이름이 안 나타나니까 맞아. 영화에서는 그게 가명일 거다. 라고 해서 영화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냥갑인지 네, 뭔지 네. 이런 걸로 보고 맞아. 가명처럼. 담배. 그게 아니라 담배. 근데 그 80년에 일어나고 84년에 아버님이 김사복 아버님이 진짜로 실제로 암으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아가셨네. 그러니까는 영화가 더 일찍 개봉했어도 만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지금 푸른 눈의 눈동자라고 목격자라고 해서 1호 스페셜에서 KBS 방송된 게 2003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였었어도 사실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된. 네네. 근데 확실히 영화가 근데 되게 좀 영향력이 큰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지점이 왜 그동안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기자를 못 찾았냐? 김사복도 실제로 있는 실제 이름이고 또 실존하는 인물인데 왜 그동안 못 찾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아들의 설명도 나오는데 김사복이 당시에 운전했던 것은 저는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80년대 한국에 그 호텔 택시라는 게 있었나 네, 봐요. 알아요. 그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택시 그 택시 운송 사업조합 같은데 등록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로서의 기사로서의 면허가 없는 거죠. 네네, 그냥 호텔에 소속되어서 이제 외국인 손님들을 많이 전담하는 그러한 그러한 자동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힌트 패턴은 당연히 이걸 택시로 인식하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운송사업조합 같은 데로 그렇죠. 그쪽으로만 이제 수소문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극적으로는 그거가 이게 찾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송건호 언론상이라고. 네네 한겨레에서 네네네. 송건호 언론상의 1회가 2002년인데 2003년도에 힌츠페터가 상을 받아요. 송건호 언론상을. 그러면서 김사복을 찾고 싶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시작을 하죠. 2003년도에. 네. 그게 네, 그 영화 이제 시작이 뒤에 됐던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 아닌가요? 영화 뒤에 맞아요. 마지막에 그 장면이죠? 나와요. 네네. 내 이 친구 친구를 만나고 싶다. 예. 그 장면들 그죠, 맞아요. 근데 이 힌츠페터가 또 대단한 것은요. 이게 단순히 한국의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5.18 사건을 세계에 알리고 공론화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도 집요하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맞아. 취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86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당시 광화문에서 이제 당시 5공화국 말기였죠. 그때 이제 반독재 시위를 하던 중에 사복 경찰들한테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몸져 누워서 그냥 이제 기자 생활을 중단하게 되는 그러다 이제 은퇴하시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네. 그 이분이 그래도 한 89년 정도까지는 기자를 아마 하셨던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꽤 오랫동안 특파원 예. 생활을 하셨고 베트남 종군 기자 출신이죠. 네. 베트남도 가셨었고 일본, 홍콩 이런 쪽에서 취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시아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 참 우리하고 굉장히 그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저도 옛날에 우리 아빠 따라서 그런 택시 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택시가 사셨네요. 아닌 거야. 자가용. 자가용이에요. 모양은 자가용이지. 네, 택시 아니고 자가용. 비싸고. 중국어로 하면 헤이처 같은 거야. 호텔 전담 헤이처. 헤이처. 비싸고 이게 헤이처는 약간 바가지 택시 느낌 나는데. 이것도 비싼 네. 거 있잖아요. 10만 원 막 이러잖아. 비싼 거지요.
여기서도 근데 차량이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막 3단 막 좋은 이러고. 차죠. 아, 좋은 차. 호텔 택시니까. 좋죠. 여기요. 아무나 타는 건 아니고요. 약간 돈이 외국어도 좀 있고. 다 잘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네, 김사복이 영어를 또 잘했다고 영어, 합니다. 일본어 네. 뭐 다 잘했다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네. 굉장히 인기였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예. 이 지난번에 5월에 개최됐던 5월이었나요? 그때 그 신해광주 그 광주 40주년 신해광주 1980 그때 그 광주의 기억이라는 상영 세션이 있었는데 그 신해광주 요기에 5.18 힌치페터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됐어요. 이거는 네네 95분짜리 다큐멘터리. 실제 네네. 네, 요거는 제작진이 KBS PD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예전에 일요 스페셜에 방영됐던 것들이랑 뭐 택시 운전사의 스토리들을 엮어가지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정리한 과정인데 장영주 PD라고 굉장히 그 다큐 역사 스페셜도 오래 했던 감독님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도 힌치페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스토리죠. 그래서 택시 운전사는 사실은 힌치페터가 없었다면은 제작되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주는 누구에게나 모두 상처고 희생을 했으니까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외국인의 시선에서 외국인이 또 우리를 또 알리는 시선이기 때문에 모티브는 사실 힌치페터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네. 맞을 수 있죠. 만약 그냥 평범하게 유해진 뭐 이런 캐릭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런 정도의 어쨌든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좀 평범하지 않았을까? 내부와 외부가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영화 택시 운전사로 1부를 마치고요. 저희의 킬러 콘텐츠 투비 오와 나투비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